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일제강점기 한글 수호 노력에 대해 발표하게 된 에듀사랑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모이 향찰, 두 번째 전영필, 세 번째 조선 광문회, 네 번째 조선어 연구회, 다섯 번째 조선어 학회를 끝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예고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 사람 모두가 씨를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투리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제 한글 수호 노력에 앞서 저희 한글이 없던 시절에는 향찰을 사용했는데요.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식으로 문장을 적는 표기입니다. 이게 한 과자의 이름인데요. 무슨 과자인지 아시나요? 엄마 손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뜻을 파악하기 되게 어렵죠? 이렇게 중요한 한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영필은 대한민국 최초 사립박물관인 보화각을 설립한 후 사비를 털어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수집, 보존, 연구한 문화재 수집가이자 동성학원을 설립한 교육가입니다. 전영필은 첫 번째로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입수하여 보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 한국전쟁 중 한국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과 문화 훈장을 비롯한 많은 훈포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한글의 역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들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인식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영필은 일본 와세다 대학 법과를 졸업 후에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말살되어가는 민족 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민족 전통을 단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적 민족운동에 공명하는 많은 지식인들의 후원으로 미술사 연구의 요람을 건설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당시에는 한적인 교회이던 성북동에 북단장을 개설하였으며 문헌 1940년에는 관은동 소재 한남서림을 후원, 경영하면서 문화사 연구에 필요한 전적을 수집하여 한적으로 1만 권의 장서를 이루었으며 1940년 6월 재단법인 동성학원을 설립하여 재정남 보성고등 보통학교를 인수하여 유경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광문회입니다. 조선광문회는 출판사인 신문관을 경영하며 최남선의 주도로 1910년 10월에 설립된 고전 및 사전 편찬 단체입니다. 조선광문회는 조선 구례의 문헌도서 가운데 중대하고 기묘한 것을 수집하고 편찬, 개간하여 귀중한 문서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비록 식민지가 되었지만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고전 중강산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고서를 입수하고 구입하는 데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선광문회는 재정난으로 1915년 이후부터는 고전 간행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조선광문회는 사전 편찬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편찬 사업은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는데요. 하나는 한글 사전인 조선어 자전의 편찬이었고 하나는 한자 사전인 신자전 편찬이었습니다. 한글 사전인 조선어 자전은 주시경의 주도하에 편찬 중이던 한글 사전 말무일을 근간으로 하였는데 주시경 사후 그의 제자였던 김두병, 이규영, 최남선과 손을 잡고 말모이보다 현대성과 실용성이 더 강조된 형태의 조선어 자전으로 개편하였으나 끝내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어 자전은 한국인이 주도한 최초의 한글 사전 편찬 작업이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이후 한글 사전 편찬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모여 조직을 결성한 단체인데요.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1926년 음력 9월 29일을 가학연 날, 즉 지금의 한글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연구 발표회와 강연회는 물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927년 2월부터 기관지 한글을 발간하였고 1929년부터는 조선어 사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우리나라 말 한글에 대한 사랑을 표하며 애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의 탄압으로 원고를 빼앗기기도 하고 학자들이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조선어 사전을 출판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어학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어학회란 주시경 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전에 창립되어 식민지 기간을 거쳐오면서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앞장섰던 학술단체입니다. 조선어학회는 1908년 8월에 국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가 이후 배달 말글 모름, 한글모,
조선어 강습원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1931년 1월에 잘 알려진 조선어학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일제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키고 연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해방 이후 1949년에는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개화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한글이지만 실제로 보급되어 매체 등을 통해 대중화된 기간이 짧은 데다 곧바로 일제 식민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한글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한편으로는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맞춤법 통일안 마련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1933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고 1936년 10월에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래어와 외국 인명 및 지명에 관한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1941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가람일기의 저자 이병기 선생도 함께 참여해 국어 연구와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선어학회에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맞춤법과 표기법을 정비한 조선어학회는 이와 함께 우리말 사전 제작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은 1942년 봄에 이르러 조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해 가을 1942년 10월부터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을 검거해 재판에 넘긴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구성원 대다수가 검거되고 투옥되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선어학회는 1930년대 이후 민족문화의 암흑기에 한국 식민화를 획책하는 일제에 맞서 우리 글과 말을 지키기 위한 문화운동을 꿋꿋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족문화 말살을 책동하던 일제에 의해 사건이 날조된 결과 조선어학회는 사실상 강제로 해산을 당했고 어학회 인사들은 혹독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해방된 후 조직을 재정비하여 1949년 9월 한글학회로 재탄생하여 현재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복 후에도 조선어학회 활동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해방 후에는 일제 말기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인해 흐름이 끊겼었던 국어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한글 첫걸음, 초등국어 교본, 중등국어 독본 등의 교과서를 편찬하여 우리말 되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1945년 10월에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바꾸어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사전 편찬 사업도 다시 시작하여 1947년과 1949년 그리고 1950년에는 조선말 큰 사전 1권부터 4권까지를 내고 한국전쟁 이후 1957년 6권을 마지막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완결지었습니다. 한글 학회의 활동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현재까지 수많은 사전과 고문서의 한글본을 펴내는가 하면 북한의 언어 연구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한글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 주시경이 남긴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더욱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애들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